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모쪼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완전 경쟁 모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독점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독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독점은 완전 경쟁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완전 경쟁의 극단적인 반대 형태가 독점입니다. 완전 경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경쟁을 기업의 수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이것을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기업의 수가 하나인 것을 독점으로 정의하죠. 그것의 연장선에서 두 개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을 복점, 소수의 판매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적 접근은 시장이 실제로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움직여가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없죠. 원래 경제학에서 독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독점이라고 정의했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기업이죠. 정부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인허가권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즉, 법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인위적인 진입장벽으로서 정부의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독점을 유지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법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생긴 독점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경쟁이 차단되므로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될 염려가 없죠. 그러므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바로 이런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입니다. 이와는 달리 자유경쟁 시장에서도 이른바 독점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기업 하나만 남아도 구조적으로는 독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 독점 기업은 항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기업들에 의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복지를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죠. 이는 곧 경쟁의 결과로 나온 이른바 독점 기업이 시장을 100%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과 경쟁의 결과로 생긴 독점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로 생긴 이른바 독점을 독점이라고 부르면 잘못입니다. 이 경우 역시 경쟁적 시장인 것입니다. 신고전학파 경쟁의 정태적인 경쟁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는 경쟁자를 몰아내고 소비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독과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이지 기업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력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잘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동일한 경제 규율이 적용되고 소비자의 심판을 받죠. 만약 기업이 잘못 경영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사실 시장 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콜라 회사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음료수 업체들과도 경쟁하죠. 주스 제조업체와도 경쟁하고 생수업체와도 경쟁하고 커피와도 경쟁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해서 독점 기업,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다른 모든 음료수 업체들을 고려하면 그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최근 코카콜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커피라는 것을 아세요? 코카콜라가 콜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 때문에 계속 매출액이 줄어 최근 코카콜라가 커피 회사를 인수하여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시간이라는 요인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의 지위는 정지된 한 시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높은 시장 점유율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기업이 오늘날 반드시 시장 선도자인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시장 선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한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점유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그 기업의 탁월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경쟁자들이 나타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고객 만족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02년과 2003년 그 사용률이 95%에 이르렀다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등장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삼성, 애플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C 위상이 추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위상도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독점 기업은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잘못 이해해서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위각계의 영창학기 인수 사례입니다. 200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위각계의 영창학기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위각기가 영창학기를 인수하면 업라이트 피아노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하게 되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였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위각기가 취득한 영창학기의 지분 48.6%를 처분하도록 명령했고 그로부터 12일 후 영창학기는 부도가 났습니다. 피아노 시장에서 경쟁은 국내 피아노 회사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 국제시장에서 삼위각계의 경쟁 상대는 일본의 야마하와 독일의 슈타인바이어였죠. 당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야마하였습니다. 야마하가 32%, 삼위각기가 26%, 영창학기가 9%를 차지하고 있었죠. 만일 삼위각기가 영창학기와 합병을 했을 경우 야마하나 슈타인바이어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위각계의 영창학기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인 야마하나 슈타인바이어에게 경쟁의 압력을 줄여주는 도움을 주었죠. 시장 점유율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완전 경쟁, 독점, 시장 점유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경제 현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